정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3년 7월 15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5일 토요경주는 이제 야간 경마로 진행이 되는데요. 입장 시각이 금요일은 2시였는데 토요일은 1시 반부터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1시 반. 그러니까 고객 입장 시간이 한 12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당겨졌으니까는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서 경마장을 찾아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야간 경마로 진행이 되는데 뭐 특별한 사항은 없죠. 특별한 사항은 없고, 금주는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워낙에 많이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진 주로의 흐름을 어떻게 간파하고 대처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특별한 기술이나 스킬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어떤 말이 앞에 가느냐, 어떤 말이 앞에 편하게 경주를 진행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음성 정보 서비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5일 토요 경주는 이제 제주 경주가 먼저 3개 진행이 되고 서울, 제주 이렇게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로의 흐름이 빠르든 어쩌든 간에 편성 자체가 혼전인 경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배당은 어느 정도는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 2경주, 그리고 4경주, 여기에 5경주, 8경주, 뭐 이런 경주들은 6경주도 중고 배당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들을 노립니다. 2경주, 4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 이런 경주들에서 어떤 마필들이 선전할지 제가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은 주로의 흐름이 금주는 경마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결국 앞에 가는 마필들을 잘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5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경주는 제주가 3개 경주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시작하는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 역시 인기를 얻습니다. 직전에 3차겠던 5번 파초랑우, 그리고 7번 갑오천하도 재검 때 모습 좋고, 외곽 있는 10번 무림태자도 주행검사 때 그렇게 인상적인 걸음을 보인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기본기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데 관심 없습니다. 이런 말들 저는 관심 있는 말은 당연히 배당 복병 마필인데 완전히 종합식 백판이네요. 8번 걸작 탄생이라는 마필의 선전을 기대를 합니다. 직전 경주에 14주의 공백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외부 휴양을 갔다 왔죠. 항상 강조해드리죠. 짧은 기간이라도 외부 휴양을 갔다 온 말들은 제주 경마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계속 보여주고 있고 나아가는 추세에 있다가 직전 경주 짧은 기간 외부 휴양을 갔다 왔고 김준호를 태웠습니다.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초반 여차에서 선행이라도 가능하면 더 큰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주 1경주는 8번 걸작 탄생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인기를 얻는 말들은 여러 두가 있습니다. 뭐 기본 걸음이 있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 1번 천문신동은 직전에 앞선 전개 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발축 이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3번 소록별도 데뷔 전 선행을 나선 이후에 여유있게 이겼고 두 마필의 최저 배당 맞고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2번 명품행진도 선두권에 가세하고 외곽이 있는 9번 강호세계는 추임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기본 걸음이 있는데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슈퍼리그라는 말입니다. 2회전 경주에서는 이번 경주 인기 1위인 소록별보다도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였어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주파 기록도 빨랐고 경주 종반의 끈기도 더 좋았고,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직전에 졸전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졸전을 펼치고 역시 짧은 기간 외부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회전 경주에서 이미 기본 걸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충분히 했단 말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에 비해서 능력이 밀리거나 뭐 자질이 밀리거나
더 보여줄 걸음이 없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10번 슈퍼리그 선전을 기대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 걸음을 갖춘 여러 대의 마필들이 있습니다. 발주기 이점에 있는 1번 3다재건 직전에 그리고 2회전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말이고, 그리고 3번 예스원도 연속 입상, 4번 백록천하도 기본 걸음이 있는데, 이런 말들 가운데 가려질 거예요, 입상권이. 왜 그러냐면은 뭐 외곽 있는 여신강림도 있지만은 이런 말들이, 외곽 있는 말들이 상대적으로 능력이 좀 밀려요. 제주 경마도 저배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배당이 들어오면은 이번 3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3번 예스원입니다. 최근 2번 모두 앞에서 빠르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3번 모두 버티면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말인데, 직전에 59를 달고 이번에는 57을 달고 부담 중량이 2점까지 있고, 아마도 1번 3다재건이 선행을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외곽에서 빠르게 앞선에서 경주를 진행하면서 타이밍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3번 예스원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결국 제주 3경주는 어느 정도 입상권의 윤곽이 가려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저배당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은 서울 1경주입니다. 자, 지난주 서울 경마는 이제 선행 선임마가 유리했고 내측 진로도 굉장히 유리하게 경주가 진행이 됐는데, 그런 흐름은 금주까지 이어질 겁니다. 뭐 불량주로이고, 그리고 당연히 인코스가 좀 가벼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서울 경마가 10개 정도 열리는데, 10개 열리는데 토요 경주에 추천하는 추신마는 딱 하나예요. 한 경주만 추신마를 한번 추천해 볼 거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앞에 가는 말을 추천할 겁니다. 뭐 비가 오는 불량주로 해서 갑자기 주로가 무거우신다,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최근에 거의 정상적인 주로여도 선행선임마가 유리했는데, 비가 오는 불량주로면은 뭐 주파기록 막 1200 이런 경주거리는 막 1분 10초 뛰고 막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가는 마필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 서울 1경주는 국산 육군 1000m 2세 마필들 간의 접종 구도입니다. 저배당이 들어와도 어렵고 중고배당이 들어와도 어렵고 늘 어려운 2세마 접종 구도인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3번 한강글로리입니다. 한강글로리. 이 말은 주행검사 때 게이트 이탈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의도적으로 제어하고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했고, 직선주로에서도 채찍 없이 추진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본 걸음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말이죠. 주행검사 때부터. 그리고 순발력도 있는데 따라가도 되는 말이고, 훈련 때 컨디션도 좋고, 또 유승환이가 신마 경주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기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하는 1경주는 3번 한강글로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기본 걸음이 있는 말들이 여러 두가 있죠. 데뷔전 우승했던 웅비최강, 그리고 최근에 연승 달리고 있는 초고수, 발주기 점이 있는 이번 색달미소도 입상은 못하지만은 가능성은 보이고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습니다. 자, 이런 말들 말고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9번 연속 히트입니다. 연속 히트. 마명처럼 예전에는 입상도 하고 3착도 하고 연속해서 좋은 능력을 보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면은 직전 경주는 못 뛰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이 말이 경주거리가 1000m 첫 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8번 게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후미권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 끝났어요. 탐색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전 900m 경주거리 보면은 순발력도 있고 경주 종반에 끈기도 좋은 모습이 이미 보였단 말이기 때문에 발주기가 외곽이지만은 선두권에 가세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1000m도 정력을 마쳤고, 이번에는 정력을 마친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선 전개를 펼치면 더 나은 종반 경기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9번 연속 히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2경주입니다. 서울 2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금일 첫 번째 승부처로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입니다. 중고배당을 노리는 경주여도 뭐 어떤 말이 되는지 제가 항상 다 설명을 해드리죠.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번 행복여왕, 외곽에 있는 가나드림, 파인데이 뭐 이런 말들 다 인기를 얻는데,
제가 요거는 전적표도 보여드리고 경주 영상도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보실게요. 이경주죠. 이경주. 가장 인기를 얻는 말이 누구예요? 행복여왕. 예, 전적 보세요. 구전 뛰면서 한 번도 못 들어왔단 말입니다. 대신에 스피드는 있는 말이고, 스피드 있죠. 13초 6, 13초 8. 앞선 전개를 펼치기 때문에 혹시나 선행을 가면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인기를 얻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인기 가나드림 보세요. 안토니오가 기승한 건 유리하죠. 그런데 최근 실전 문세영이 기승하고 조상범이 기승해도 순발력이 없어요. 경주 종반에 끈기만 좋죠.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조금 더 빨리 순발력을 끌어내면은 더 나은 능력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모습 보면은 순발력 부족하고 경주 종반에 끈기만 좋은데 마체도 415kg. 굉장히 작은 말이죠. 파인데이 별거 없어요. 그냥 앞에 가는 말. 예. 네모 스피릿 6전 뛰면서 가능성 없었던 말. 그냥 후미권, 선의권, 별 특징 없는 말. 다 이런 말들 투성입니다. 티아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우로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예지몽이라는 말입니다. 예지몽. 자, 주행검사 때부터 볼게요. 주행검사 어떻게 했어요? 선행, 데뷔 전 선두 외곽, 이전 선두 외곽. 어때요? 꼴등하고 걸음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각질 변경을 해야겠다. 그래서 직전 경주는 어떻게 타요? 7번 게이트에서 그냥 참고 경주를 진행합니다. 자, 예지몽이 뛰었던 경주는 6월 18일 이경주일 거예요. 6월 18일 이경주. 화면을 좀 더 키울게요. 네, 여기 있죠. 예지몽. 네, 7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경주 같으면은 무조건 앞선으로 지고 막 나갔죠. 그런데 어때요? 스타트가 좋아도? 예, 그냥 참고 있죠. 왜? 각질 변경을 해야 되니까. 예, 인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전에서 각질 변경을 해도 됩니다. 자, 차분하게 참고 경주를 진행하는데 말은 좀 어색하죠. 난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데 모래를 맞으니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따라갑니다. 여기서 계속 모래를 맞고 따라가죠. 최후미권 바닥에서 독려해주고 모래를 계속 맞으면서 따라갑니다. 어디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말 6번 옆에 6번 옆에 요 말. 그래도 보통 저렇게 모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들은 여기서 서버리는데 이제 가능성을 보입니다. 여기 있는 말입니다. 이제 안 끊고 볼게요. 모래를 맞고 외측 킬러를 선택을 해서 채찍대고 추진해주자. 올라오는 거는 보여요. 올라와요. 그러니까 소속주에서도 판단을 했겠죠. 차라리 따라가길 잘했다. 앞에 가면 맨날 꼴등했는데. 그래서 채찍대고 추진해서 요렇게 들어오는데 오착을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따라오죠. 잘 따라오죠. 그러니까 직전에 일단 모래를 맞게 경주를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당연히 직전에는 아예 모래를 맞추려고 바닥에서 경주를 진행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이번 행복여왕 이런 말들이 쏘면은 바로 뒤로 그냥 딱 쫓아가서 모래 맞으면 돼요. 직전에 모래 맞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더 각질 변경된 모습 보이면서 더 나은 종반 끈기 보일 거다. 충분히 됩니다. 다른 도전 마필들 전적 많은데 한 개 말이죠. 한 개 말이죠. 순발력밖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2, 3선 선입으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좋은 걸음 보일 것이기 때문에 6번 예지몽을 놓고 중고배당 막권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제주만 4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 있는 말들이 나와 보일 수가 있습니다. 6번 햇살전기 연속 입상을 하고 있고 외곽 있는 8번 햇살이도 직전에 60이라는 높은 무중을 달았지만은 59까지 달고도 1110m에서 입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걸음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들어와도 되는데 불안하죠. 직전에 60으로 무너졌는데 또 60. 햇살 전기는 연속 입상을 하고 있어서 또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
이런 저배당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3번 새로운 태양입니다. 새로운 태양. 직전 경주에 장기간의 공백이 있어서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나오는데 재검 때 발걸음은 살아있습니다. 네, 순발력도 있고 경주 종반에 여유 있는 걸음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주 빠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이 5번 동백미인 정도 외에는 빠른 말이 많지 않은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재검 때 모습 보니까는 스피드가 아주 좋은 모습 보였고 발주기 이점이 있으니까는 그냥 쏴버릴 것 같아요, 선행을. 그래서 3번 새로운 태양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어찌 보면은 토요 경주에서 제가 유일하게 취만두를 추천하는 경주가 될 거예요. 아마도. 왜 그러냐면은 이번 경주 이제 인기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어요. 1번 샤프 선샤인 직전에 3착 2회전 4차. 순발력은 좀 부족하고 중위권에서 버티는 정도. 2번 바로 챔피언은 공백 후 출전인데 순발력 밖에는 없는 말. 외곽에는 6번 익스펙트도 직전 졸전이지만은 이전에는 앞에 가는 순발력을 보였던 말. 그리고 7번 골드마이트도 차분하게 쫓아간 이후에 가능성은 보였던 말. 그러니까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말들이 몇 두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하나같이 종반 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비가 온다라고 해서 전체 경주가 다 선행마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 빛나는 금성이라는 추임말을 저는 추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 경주 입상을 했어요.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 아예 경주 초반에 심하게 늑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하게 늑발한 것이 오히려 힘한 배를 할 수 있었고 경주 종반에 끈기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맨 뒤에 있을 것이지만 이번 경주 조금이라도 순발력이 있고 앞에 가는 말들이 너무 뒷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선임마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후미권에서 쫓아오는 도전마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 가운데서 능력은 10번 빛나는 금성이 제일 좋고, 직전에도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이번에도 훈련 때 모습 보니까는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토요 경주에서 어찌 보면은 유일하게 추천하는 추임마다 10번 빛나는 금성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마 3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 마필들 역시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1번 마르스 직전에 입상을 했고요. 3번 세종도시도 입상을 했고 5번 명성스타도 직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중요한 거는 직전의 입상으로 모두 다 부담 중량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경주가 진행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제가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4번 용천호우입니다. 용천호우. 직전 경주 후에 역시 짧은 기간 외부 휴양. 그런데 직전 경주도 못 뛰었냐? 못 뛰지 않았어요. 후미권에서 나름 기본적인 취임력은 보였고 2회전에도 마찬가지였고 3회전에도 입상을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이 직전에는 1110m, 2회전에는 1200을 뛰었는데 원래 1000m 경주거리를 제일 잘 뜁니다.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 그리고 김준호까지 기승을 했고, 이번에는 다시 적정 경주거리 그리고 외부 휴양으로 컨디션 다시 끌어올리고 전력 재정비해서 출전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선 전개 후에 끈기가 좋은 거는 볼 수 있는 4번 용천호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는 국산 호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좀 이른 시간이지만 저는 주저없이 메인 승부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1번 레몬블레이드, 2번 행복한 문막, 5번 오키드밸리, 그리고 8번 럭키파워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전적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경주죠. 사경주. 일단은 1번 레몬블레이드는 저는 세게 봅니다. 왜 세게 보느냐? 자, 이전 경주들은 순발력도 나오지도 않고 종반 끈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직전에는 빠르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끈기를 보이면서 결정력이 좋은 그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같이 경주를 진행했던 거센 챔프가 지난주 국산 5군 경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편성 자체가 센 편성에서도 잘 뛰었고 발주기 2점에 1.5kg 감량 2점. 1번 레몬블레이드를 세게 봅니다. 행복한 문막은 직전에 선행간 이후에
경주 종반에 서버리는 걸음 보였기 때문에 저는 세게 안 봅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인기마가 또 누구죠? 오키드밸리. 자, 오키드밸리 여기 있죠. 순발력 보이면서 선입권 중위권에서 경주 진행한 후에 버티는데 1300 경주 거리는 유독 못 뛰어요. 그리고 이동 진이의 기승 세게 안 보죠. 럭키파워 뭐 있나요? 4회전에 3차 4차 5차 거의 꼴등. 그래서 이번 경주는 결론이 났죠. 1번 레몬 블레이드는 무조건 세게 봐야 되는데 다른 인기 마필들은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1번이 인기 몇이에요? 1등, 2등, 3등, 4등이기 때문에 인기 한 4등 정도 되는 말 놓고 공략을 해도 배당은 충분히 나와요. 이런 말하고 엮어서. 그런데 저는 세게 안 봐요. 뭐 현장에서 가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1번 레몬 블레이드를 놓고 노리고 있는 다른 복병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필들을 위주로 중고배당 막권을 누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인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제주마 1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오라드림이 압도적인 인기를 얻죠. 직전에 3착밖에는 못했는데 대상 경주였고, 그리고 뭐 일반 경주에서는 워낙에 좋은 능력을 보이긴 했고, 50고까지 달았기 때문에 뭐 60 단 거 크게 부담은 없는데, 어쨌든 직전 경주 그렇게 인상적으로 뛴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는 놓고 공략할 생각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인기를 다 얻죠. 전체 마필들이 모두 다 인기를 얻어요. 모두 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일 세게 보는 말은 5번 삼다보배입니다. 직전에 발주기 이점이 있어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했더니 경주 중반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2회전 경주는 8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선두권에 나서려다가 무리했고, 2회전 경주도 순발력을 살리지 못했는데 차분하게만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이면은 직전 경주의 능력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 늘지 않았고요. 여전히 발주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차분하게 경주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삼다보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5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는 국산 5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중고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직전에 이번 스타K는 제가 추천해드렸던 말이고, 정말 이동화가 열심히 타서 3착을 했어요. 그런데 순발력은 여전히 느렸죠. 그리고 5번 신의 반전은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버티는데 중반 걸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주 전개를 잘 풀어가고 힘한 배를 잘 해야 되죠. 클럽디는 제가 주중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단 말입니다. 최근 단거리 경주, 중거리 경주에서 그냥 따라가다만 끝났다. 너무 빠른 페이스로 경주가 진행이 돼서. 그런데 이번에는 차분하게 힘한 배 하면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 실전에서 보여준 능력이 부족하고 거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인기를 얻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3번 PNSI입니다. PNSI. 직전에 입상은 했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 얻는 이유는 직전 경주를 제외하고 그 이전 경주들은 잘 못 뛰었거든요. 하지만 이 말이 2회전 경주에서도 12번 게이트에서 발주도 괜찮았고 앞에 나설 수 있었지만 인코스의 마필들이 너무 많아서 취입으로 올라왔는데 센 편성에서도 잘 뛰었기 때문에 직전 입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말이 한 500km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늘어난 게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 순발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의 반전이나 클럽디보다도 먼저 선행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선입도 되는 말이고. 그래서 3번 PNSI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이고, 3번 PNSI를 놓고 중배당 고배당 막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는 국산 5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대책 없는 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1번 나인이글은 초반 스피드가 가장 좋은데 발주기 이점으로 선행 가요. 직전에도 선행 가서 7마신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이번 플라잉스타는 제일 세게 보는 말이기도 한데 2세 마필인데 데뷔전부터 선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 기대대로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내선에서 효율적인 전개도 가능하고 3번 썬더블루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직전에 빠르게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기마 가운데 입상권이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이번 플라잉스타가 직전에 이어서 이번 경주도 추천해드리는 말이고, 외곽 있는 다른 도전 마필들은 능력상 열세이고,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저배당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야간 경마 기간에는 대선 경주가 토요일날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날 진행이 되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해드리겠지만은 제가 7월 22일 토요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선 경주 이제 마사회 해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선 경주인데 이제 그 트리플 티아라의 마지막 관문, 그러니까 트리플 티아라 경주에서는 즐거운 여정이 첫 번째 대선 경주도 우승했고 두 번째 코리안 오코스도 우승했고, 그리고 이번 경주도 당연히 인기 1위지만은 직전에 워낙에 인상적인 기량을 선보였기 때문에 우승할 가능성이 높죠. 외곽인은 라운포레스트는 직전에 차분하게 선입으로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 양호한 걸음 보였고, 그리고 닥터 오스카는 직전에 예전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원래 선행마거든요. 경주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 보였고, 원더풀 슬루도 직전에 3착을 했고, 이런 말들이 다 인기를 얻습니다. 자,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5번 점순이고입니다. 점순이고. 직전 경주 경주의 영상을 보시면은, 보실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6월 4일 1호 부산교차 6경주. 점순이고가 9번 게이트에서 경주를 진행했는데, 차분하게 인코스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끈기를 보이면서 4착을 합니다. 즐거운 여정이 1등, 그리고 라운 포레스트가 2등, 원더풀 슬루가 3등, 그리고 점순이고가 4등, 닥터 오스카가 5등인데 진로 선택이 인코스 진로 선택을 했어요. 부산 경마의 인코스 취입이 되는 주로인가요? 부산 경마 인코스가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주로였어요. 그래도 경주 종반에 탄력을 보이면서 4차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진로 선택이 만약에 외곽이었으면은 아마도 2착 접전을 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그렇게 불리한 진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종반의 끈기는 가장 좋았다. 그러면 2000m 경주 거리, 그리고 이번에는 인코스를 선택하든 외곽을 선택하든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5번 점순이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는 혼합사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이번 경주는 입상 도전을 펼칠 마필들이 정해져 있어요.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셉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자, 그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5번 헌터블레이드예요. 직전에 거의 꼴등을 했는데 이유는 그 이전에 모두 이 말은 모래를 맞지 않게 선행을 갔거나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직전에는 16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되면서 모래도 맞고 선두권에 막 휩싸이면서 경주를 진행했더니 능력 발휘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모래를 맞지 않거나 선행을 가야죠. 근데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왜 그러냐? 7번 피닉스 서브가 원래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말인데 최근에 의도적으로 참으면서 성적이 잘 나와요. 이번에도 그러면 참겠죠. 투원트급 잘 아는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항상 한구라를 했던 말. 그런데 직전에도 스타트 좋아서 차분하게 참고 경주를 진행했던 말. 강력한 지금도 원래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발판으로 앞선 전개를 무조건 선행을 갔던 말인데 최근 경주 어떻게 타요? 참고 타요. 각질 변경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5번 헌터블레이드가 선행이죠. 초반에. 그러면은 5번 헌터블레이드 다시 모래를 맞지 않는 경주를 진행할 수 있고 선행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5번 헌터블레이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9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는 국산 3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중배당을 노리는 승부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직전에 3착을 했던 5번 하이하이, 그리고 최근에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도 그렇게 센 상대들을 여유있게 이기지 못했어요. 4번 컴플리트 엔젤은 선의 파워풀은 따라가면서 탄력이 그렇게 좀 잘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밋밋하고, 매직 그레이스는 선행을 나서야 잘 뛰는 말이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2번 라운드 아리아입니다. 라운드 아리아. 최근에 보면 직전 임기원, 2회전 임기원, 3회전 박태종, 4회전 박태종이 탔어요. 그런데 4번 모두 모조리 다 늑발했어요. 그러면 왜 유승환이냐? 5회전 경주에서 유승환이 기승을 해서 스타트 잘 받아서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입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최근 경주들 기승기술이 계속 늑발을 하니까는 5회전 경주에서 입상을 시켰던 유승환이를 불러다 태운 거예요. 그리고 유승환이 직접 훈련도 담당을 했고, 자, 발주기 이점이 있고 이번에는 절대 늑발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선입으로 따라가면은 1400 거리 경험은 없어요. 하지만 1200 경주 거리까지 인상적인 걸음을 보였고, 주로 이름이 빠르고 순발력에 비해서 경주 종반의 끈기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주로에서는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 아리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혼합사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빠른 말들이 여러 두가 있어요. 아라챔프, 또 걸작드림, 또 콩코드퀸, 해운대 갈매기, 이런 말들은 무조건 다 선행을 가야 되는 말. 선입으로는 탄력이 덜 나오는 말. 그러면 순발력도 있고 경주 종말에 끈기도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7번 악동 아르고입니다. 2회전 경주에서 이미 차분하게 중위권으로 따라간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2달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다비드가 너무 의욕이 넘쳐서 땅하면서 선행 외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리해요. 그렇게 탈 필요가 없는 말인데도. 왜? 2회전에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주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컨디션은 당연히 더 좋아졌을 것이고, 선입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막 앞산에서 싸우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입으로 가만히 쫓아가면은 자연스럽게 경주 종반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7번 악동 아르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월 15일 퇴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은 금주는 다른 기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말이 앞에 가느냐, 어떤 말이 선두권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에 많은 좀 신경을 써서 경주를 분석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7월 15일 토요일 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